네, 안녕하십니까.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 중학국어 1. 자, 소설, 첫 번째 소설이죠. 명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해는 주인공 이름이죠. 자, 일제강점기하에서 구시대적인 인습에 맞서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한 여성의 성장기를 다루고 있는 소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명해, 전체 줄거리 42쪽에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 듣지 않으셨다면 잠시 멈춰두시고 42쪽에 있는 전체 줄거리를 읽고 다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시작합니다. 자,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명예 전 부분을 다 실을 수는 없어서요. 일부분을 실었는데, 자, 앞부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일제강점기 때 3.1운동을 할 때에 오빠인 명규가 3.1운동을 하다가 일본 순사가 쏜 총에 맞아서 부상을 당했죠.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부분부터가 시작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강원단. 그때 명규 방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자매는 방으로 뛰어갔다. 자, 방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라 그랬죠? 이거는 명규의 뭐를 암시하는 거죠? 죽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명규가 죽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문을 열어보니 명규 머리맡에 안씨 부인이 엎어져 있었다. 아이고 얘야 내 새끼야. 안씨 부인의 애끓는 통곡 소리가 집안 곳곳으로 스며들었다. 눈을 감고 가만히 누워있는 명규는 흡사 깊은 잠에 빠진 사람 같았다. 하지만 핏기 하나 없는 명규의 이마는 이미 서늘하게 식어있었다. 오라버니 명선도 오빠 발치 엎드려 울기 시작했으나 명예는 문지방을 넘지 못한 채 그저 명규의 얼굴을 내려다 볼 뿐이다. 문지방을 넘지 못하고 명규 얼굴을 내려다 볼 뿐이다. 이거는 명예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제시한 거. 이런 게 간접적으로 제시한 겁니다. 명예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제시했는데 왜 넘지 못한 거죠?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죠. 충격을 받은. 오빠인 명규의 죽음으로 인해서 명예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게 꿈만 같았다. 눈을 감고 누워있는 오빠와 그 곁에서 오열을 터뜨리는 어머니와 명선, 놀라서 내려오는 2층 주인집 내외, 그리고 덩달아 울음을 터뜨리는 식모아이까지 모두가 다 신기루 같았다. 꿈만 깨면 한순간에 흩어질 악몽 같았다. 자, 이 말은 지금 모든 게 꿈만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현실이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비참한 현실을 뭐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명규의 죽음을 믿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명규의 죽음을 믿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꿈만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예는 휘청휘청 대문을 나와 골목길을 내려갔다. 엊그제일 때문에, 엊그제일이 뭡니까? 엊그제일 3.1운동을 말하는 거죠. 3.1운동 때문에 거리에는 일본 순사와 군대가 깔려 있었다. 자, 이 부분 일본 순사와 군대 요거 잘 기억해 두어야 되겠죠.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말들입니다.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말. 언제냐? 일제강점기다. 그러나 명예는 일본 경찰의 무서운 눈초리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하염없이 서쪽을 향해 걷고 또 걸었다. 자, 일본 경찰 또 나왔네요. 이것도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주제죠.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하는 동편의 해가 명예의 등을 비추었다. 하지만 명예는 칠흑같이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매고 있을 뿐이다. 자, 해는 떠오르고 있지만 명예는 왜 칠흑같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명예의 어떤 심리? 명예의 슬픈 마음, 어두운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결국 오빠 명규의 죽음으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은 명예의 심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위기 부분, 이제 위기 부분이었어요. 지금 배운 부분이. 위기 부분에 자, 소주제는요. 3.1운동에서 부상을 입은 명규가 끝내 숨을 거두었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한 달이 지났다.
수원역에 도착한 명예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안채에서 뛰어나온 명선이가 언니 품에 덥석 앉았다. 언니 왜 이제야 와요? 얼마나 기다렸는데. 집안 곳곳에 탕약 달리는 냄새가 진동했다. 명선은 며칠 전부터 송판찬 또한 약을 먹기 시작했다며 코를 훌쩍였다. 명예는 사랑치러 나가 송찬판에게 무난 인사를 했다. 보리오에 기대어 책을 읽고 있던 송찬판은 고개만 끄덕일 뿐 별 말이 없었다. 다만 윗목에 서 있는 딸을 쳐다보느라 치켰던 눈매가 전에 없이 차가웠다. 명예는 사랑채를 나오다 명규가 썼던 방을 건너다 보았다. 왜 아빠가 이렇게 차갑게 대하냐? 이것은 뭐예요? 아빠가 둘이 함께 뭐하다가 명규하고 명예가 3.1운동 하다가 명규가 죽었잖아요. 그것을 명예에게도 원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차갑게 대하는 겁니다. 지금 어때요? 명예네 집이 지금 분위기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당연히 나쁘지. 사람이 죽었는데. 송찬판이 약을 먹게 됐다며 코를 훌쩍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명규의 죽음으로 인한 집의 변화 기억해 두어야 됩니다. 명규의 죽음으로 인한 집의 변화. 집의 변화 1번. 자, 갑시다. 자, 지금이라도 문을 열면 오빠가 책상 앞에 앉아 돌아볼 것만 같았다. 명예는 저려오 오는 가슴을 안고 안채로 건너갔다. 어머님은 밤에 통 주무시질 못하고 저렇게 낮에 잠깐씩 눈을 붙이신다고. 명예는 잠이 들 안씨 부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한 달 만에 보는 부모님 얼굴이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한 달 만에 보는데 부모님이 뭡니까? 뭐 왜 이렇게 갑자기 얼굴이 이렇게 사갔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늙어 보이는 거예요? 왜 늙었어요? 마음 고생 때문에. 마음 고생이 심했다라고 할 수 있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넘어가시기 전에 오죠. 어머님 밤에 통 주무시지 못하고 저렇게 낮에 잠깐 눈을 붙인다고. 이게 뭡니까? 집안의 변화. 집의 변화 2번입니다. 명규 죽음 후의 죽음으로 인한 집의 변화 2번. 중요한 걸 놓치고 그냥 넘어갔다 했네요. 명규의 죽음으로 인한 집의 변화 2번입니다. 다음 쪽 44쪽입니다. 44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문단부터 보도록 하시죠. 다문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넌방으로 들어와 앉은 자매는 언제 다투었냐는 듯 서로를 어루만졌다. 언제 다투었냐는 듯. 자, 그러면 예전에 다투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왜 다투었냐면요. 왜 다퉜냐면 왜 오빠가 3.1운동 하는데 언니가 막지 않았냐. 왜 언니가 막지 않아서 오빠가 3.1운동 하다가 오빠가 죽은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다퉜어요. 명규를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규를 말리지 않은 것에 대한 질책 때문에 다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네 혼례는 어떻게 되었니? 오라버니 일 때문에 내년으로 미뤄졌어요. 마침 저쪽에서 먼저 식을 치르자고 연평이 와서 그러자고 했죠. 그보다 언니 이제 우리 집 어떻게 왜? 동생의 이야기를 듣는 명예의 얼굴에 수심이 깊어졌다. 명규의 일이 수원에도 속속들이 알려져 한동안 시끄러웠다는 것이다. 일본 유학 중인 송찬판의 외아들이라면 근동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던 차였다. 송찬판의 대를 이어 송부잣집 주인이 될 청년이 만세운동에 앞장섰다가 목숨을 잃었다니 모두를 쉬쉬하면서도 송찬판 집안에 독립투사가 났다고 입을 모았다. 자, 근동에서 송찬판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송찬판의 아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 이것은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송찬판의 어떤 뭐를 할 수 있다? 영향력이 대단하다. 송찬판의 영향력을 할 수 있죠.
송천판의 영향력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독립투사가 났다라고 이걸 모았으니까 일제에 맞서서 독립운동하는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본다?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하지만 명규의 의로운 죽음이 송천판에게는 큰 재앙으로 덮쳐왔다. 언니도 알다시피 아버님 군수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했잖아요. 자, 군수 자리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이걸 통해서 송천판의 일제강점기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친일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버지 송천파는 친일파. 송천파는 친일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오라버니 일로 일본 관리들이 아버님을 대하는 태도가 싹 달라졌나 봐요. 바로 물론 군수 얘기도 쏙 들어가 버리고 시내에 나갔다 들어오실 때마다 얼굴이 말이 아니셨어요. 일본 관리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들과 지낸다는 인사치고 아버님께 등 안 돌린 사람이 없대요. 아예 어떤 일본 관리는 아버님 역시 만세운동 주동자가 아니냐고 막 닦아 세우더래요. 자, 그래서 결국 지금 뭘 알 수 있어요? 지금 명규의 죽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아버지 송천판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지금 아버지가 약을 드시고, 그죠? 어머니는 밤에 잠 못 자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동생 있죠? 동생? 명선이. 명선이가 어떻게 됩니까? 오라버니 일 때문에 내년에 미뤄졌다. 뭐가? 결혼식이. 집의 변화 3번이에요. 집의 변화 3번.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또 하나가 이제 밑줄처럼 가 다음 읽어봅시다. 그런데 오라버니 일로 일본 관리들이 아버님을 대하는 태도가 싹 달라졌나봐. 이게 뭡니까? 집의 변화 4번. 자, 계속합니다. 자, 라문단 위로 세 번째 줄. 명예는 집 주위에 낯선 사람이 기웃거리는 걸 보지 못했냐고 물으려다 그만두었다. 가뜩이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동생에게 괜히 겁만 주는 꼴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자, 라문단. 다음날 아침 송천판이 명예를 불러들였다. 긴 말 필요 없다. 간난이 결혼이 내년으로 미뤄졌으니 아기 너는 올 가을에라도 시집가거라. 지금 아기라고 이야기하죠? 아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명예라는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주체적인 존재로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지금 보세요. 주체적인 아기, 간난이, 아기 이런 말들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 한 인간을 주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주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 인간 의로죠, 의로. 인정하지 않는다. 주체적인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올 가을에라도 시집가거라. 시집가는 게 중요하다. 여자에게는 시집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주체적인 인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자식 앞세우고 집안 망하는 꼴을 봐야 되느냐 말이다. 저 하나 죽는 것도 모자라서 온 집안을 망쳐들게 하고 천하에 불효막심하는 것 같으니라고. 물어볼 것도 없이 명규에게였다. 만세운동 때 길거리를 쏘다니며 태극기를 나눠주었다는 큰딸을 들으라는 소리인지도 몰랐다. 송천파는 손에서 활개를 치고 다니다 하루아침에 손발이 묶여 꼼짝할 수 없게 되자 모든 것을 죽은 아들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명예는 열을 올리며 죽은 오빠를 원망한 아버지를 야속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자, 그러면서 지금 하루아침에 친일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일본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한 송천판이 그 핑계를 누구에게 되는 거야? 아들인 명규에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명규가 독립운동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독립운동하는 사람 좋아해 싫어해요? 싫어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합시다. 45쪽입니다.
45쪽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죠. 집안을 일으키라고 보내놨더니 무슨 되지 못하게 독립운동이냔 말이냐? 독립은 무슨 얼어 죽을 독립. 자, 지금 말하는 요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건 뭐예요? 민족보다 자신의 안위를 중요시 여긴다. 자신의 이익을 중요시 여긴다. 자신의 이익을 중요시 여긴다. 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명예는 두 귀를 틀어막고 싶었다. 잠시 잊고 지냈던 명규의 마지막 모습이 드러났다. 처참히 죽어간 오빠의 죽음이 바로 아버지의 입으로 무시당하는 것을 참고 들을 수가 없었다. 돌아가신 오라버니도 부모님께 불효를 저지르게 된 것을 통탄했지만 아버님, 오라버니의 죽음이 영 헛된 것만은 아니에요. 가뜩이나 화가 나있던 송천판의 얼굴이 더더욱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뭐 헛되지가 않아? 네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게야? 송천판의 고함이 방을 떠나갈 때 놀라졌지만 명예도 굽히지 않았다. 집안이 중하면 나라는 안 중할까요? 나라가 있고서야 집안이 있지요. 아버님이 가문을 걱정하시는 만큼 오라버님도 나라를 걱정하셨던 것이에요. 만일 3.1운동 이후 조선 백성들이 다시금 깨어난 것만 봐도 와장창. 자, 지금 보세요. 명예 같은 경우는 자신의 안위보다는 민족의 안위를 더 중요시 여기고 있죠. 그죠? 그걸 잘 기억해둬야 돼요. 그래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지금 명예 같은 경우는 아까 송천판은 어때요? 자신의 이익을 중요시 여기죠? 그런데 명예는 민족의 이익을 우선시해요. 민족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순간 명예 앞으로 자명종에 떨어져 박살이 났다. 아랫목에 있던 송천판이 벌떡 일어나 시계를 집어 던진 것이다. 뭐라? 내 너를 서울 유학까지 보내놨더니 겨우 배워온 게 그래 그따위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뭐 나라가 있고서 집안이 있어. 이런 배은망덕한 녀석을 만나. 계명이고 신앙이고 다 필요 없다. 내 집안 잡아먹는 이런 계명은 다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갈등이 최고조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밤단 넘어갑니다. 송천판은 숨이 넘어갈 듯 고함을 지르며 발을 굴렀다. 그 소리를 들은 안씨 부인과 명선이 안채에서 뛰어나왔다. 큰 사람 문을 열어 젖힌 안씨 부인이 새하얗게 질려있는 명예의 앞을 막았다. 그러고 방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시계를 쏘아보며 고개를 번쩍 들었다. 명규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생전 안 하시던 손질까지 하시고, 그리고 명규가 개 죽음을 했습니까? 누가 그래요? 기를 막고 물어봐요. 그 골 사람치고 우리 명규 떠받들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야 철천지 원수일지 몰라도 조선 사람들한테는 선각자랍니다. 다시 한 번만 내 아들이 헛되게 죽었다는 말이 내게 들리면 그때는 나도 가만히 안 있을 테니 그리 알아요. 지금 보세요. 아버지 송천판은 철천지 원수로 보지만 어머니 안씨 부인은 선각자로 본다. 지금 다시 말하면 명규의 죽음에 대한 태도가 어떻다? 상반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명규 죽음에 대한 상반된 시각. 상반된 시각이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십시오. 안씨 부인이 토해놓은 말 한마디에 그가 맺혀들었다. 길길이 뛰던 송천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46페이지입니다. 자, 봅시다. 길길이 뛰던 송천판이 말문을 잃은 채 자리에 주저앉았다. 안씨 부인이 획 돌아서서 곧장 안채로 향했다. 명성도 굳어있는 명예를 데리고 얼른 따라 나왔다. 안씨 부인은 안방에 들어서자마자 자리에 누워버렸다. 명예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은 채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그러면서 절정 1회 명규의 죽음을 두고 갈등하는 누구? 송천판 아버지와 명예. 자, 아버지는 빨리 시집이나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명예는 명예로서의 삶을 살고 싶은 거죠. 자, 지금 절정 부분 배우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배울 건데요. 오늘 배웠던 부분 꼭 복습하시고요. 문제는 14번까지 46쪽에 있는 14번 문제까지 풀어오는 것이 숙제입니다.
오늘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명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